다음 윤광기 변호사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역시 추석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상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상속. 그래서 상속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속하면 왠지 믿음이 가서 윤광기 변호사께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광기 변호사님의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안쓰럽고 짠했던 형제 사건인데요. 예, 형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이 두들돼서 어머니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네. 어느덧 성인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네네.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통신사에서 아버님 그 휴대폰 요금이 미납됐다고 그걸 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한테.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건인데요. 네네. 이게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이 넘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못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아버님한테 빚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런 점을 법원에 소명을 해서 그 특별 한정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던 도와드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상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재산 분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갔나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빚도 상속이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 상속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은 민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인이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렇게 법적인 용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이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신 전속권은 제외가 됩니다. 일신 전속권이 뭐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재산의 특성상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것, 즉 어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표이사의 직위 이런 건 상속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채무 같은 경우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재산적인 사람에게만.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 고인이 돌아가신 때 시작이 되고 그 사망 계시시고요. 그다음에 고인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던지 간에 주소지에서 상속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상속을 누가 받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1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즉 자녀, 그다음에 손자, 손녀 이게 1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도 1순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거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2순위는 네. 직계 존속, 즉 부모 돌아가신 분의 그다음에 조모, 조부모 이렇게 이제 직계 존속이 2순위가 되는데 만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 직계 비속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상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순위, 4순위가 있는데요. 네. 3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렇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배우자는 1순위에도 해당될 수 있고 2순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가정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우자가 있는데 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죠. 배우자가.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부에 배우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 그걸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여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내 아내 뭐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는 그 여자분과 남편분의 아이로 이제 가족관계부에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부친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아이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분이 법률상으로 예, 등록이 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한 3명 됩니다. 네.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 비율, 상속 분이라고들 하는데 이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네.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이게 상속 비율, 상속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3명이 있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법률상 배우자가 있게 되면은 네. 또 달라져요.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직계 비속이 있고 또 2순위일 때 직계 존속이 있는데 이분들보다 50%를 더 가산해서 갖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친이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3명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그리고 아이들의 상속분은 1, 그렇게 해서 1.5 대 1대 1대 1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지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배우자는 9분의 3 그리고 자녀분들은 각 9분의 2씩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전에는 네. 이렇게 딸보단 아들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구분은 연역상으로 그 상속분이 제도가 변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는 장자가 더 많이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시집간 딸도 결혼하지 않은 딸과 다르게 또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던 때도 있고요. 서럽네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상속 관련된 옛날 사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연역적인 법령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모두 예, 다 예. 동일하다. 네네. 그러면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재산이 아닌 빚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도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서 보면은 그 상속 재산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빚을 갚으라고 나타나면 맞아. 참 난감하잖아요.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상속 포기입니다. 예,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상속 개시 시에 법률적으로 그냥 상속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 발생한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버리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예. 한동안 비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유행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런 채무 같은 것들도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돌아가신 분이 네, 돌아가신 분이. 그게 바로 상속 포기예요. 주로 하는 게 이제 받을 재산이 없이 빚이 많을 때 나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상속 포기입니다. 그러면 예. 장자가 나는 상속 포기 진행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에겐 상속 포기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 차례로 쭉 해야 됩니까? 동순위에 그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장자가 포기했다. 그럼 빚이 차남 또는 차녀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빚도 장자가 포기한 그 비율대로 그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동순위 사람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하거나 또는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한정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속 포기로 말씀드리면은 1순위의 사람들이 다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럼 2순위로 내려갑니다. 2순위가 다 상속 포기했다. 그럼 3순위로 내려갑니다. 3순위가 다 포기했다. 4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쭉 다 상속 포기를 했어요. 네. 근데 평생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살던 반개가 저기 멀리 살고 있었는데 다들 포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빚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되게 올바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친척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게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세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갑작스레 그 자신의 뭐 이모나 고모 그쪽에서 나도 상속 포기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항의 전화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면은 그 후순위로 그 빚이 상속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 뭐예요? 예.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빚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또 유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법적 절차고요. 흔히 말하면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고인이 네. 예금이 있어요. 음.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빚이 채권자들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정법원에 이러이러한 재산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상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들이 10명이 1억씩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1억밖에 없다. 그죠. 상속 채무는 10억이다. 그러면 10분의 1씩 나눠 갖고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빚은 소멸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간단히 안 갚고 나 말씀드리면, 포기가 아니라 예, 예. 있는 재산 가지고 어느 정도를 갚고 끝. 그렇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갚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고인이 거죠. 남기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갚고 끝내겠다. 이게 한정 승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빚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한정 승인은 네. 고인이 돌아가신 즉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소지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정법원에서 내용을 보고 신고 수리를 하면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앞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맡으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느꼈지만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됐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뭐 친척분들 중에 그렇거나 했을 때 3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역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규정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좀 불합리한 규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에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이 개정,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었냐면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해서 이거를 개정을 해라 해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상속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네. 그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치. 3개월이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속이 그래서 시원하네. 예. 예. 그렇게 돼야죠. 이야기를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시간이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떠십니까? 이렇게 준비한 내용의 절반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쵸.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제가 볼 때 이진용 예. 변호사 탓입니다. 변호사님이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두 분의 순서를 바꿔서 윤광기 변호사께서 오랫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